안녕하세요.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마음의 양식이 스며드는 신압으로 책방입니다. 부자가 되고 싶은 책 중에 매력적으로 다가온 역행자를 저번 영상에서 소개하였습니다. 저자가 제시한 역행자 7단계 모델을 따르면 인생에서 완전한 자유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드세요? 내가 될 수 있을까? 당신은 특별한 사람이라서 가능했을 뿐이야. 등의 방어 기제가 나올 겁니다. 하지만 그런 방어 기제에 균열을 내지 못하면 여러분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이런 무의식을 넘기 위해서는 성공한 사람들의 스토리를 들어야 합니다. 인간은 거울 뉴런을 가져서 타인의 이야기를 통해 자신을 투영하기 때문이에요. 그럼 저자가 어떻게 경제적 자유를 얻게 되었는지 가벼운 마음으로 듣길 바랍니다. 16살 나는 반에서 35등이었다. 내 앞뒤 등수의 친구들은 아예 공부를 하지 않는 아이들이었다. 하지만 나는 나름 밤새며 벼락치기로 공부를 했는데 꼴찌에 가깝다니 이해할 수 없었다. 학교라는 세상에서 나는 가장 열등한 사람이었다. 이런 일이 반복되니 나는 뭘 해도 안 돼 라는 좌절감을 달고 살았다. 공부 못하고 못생기기만 한 게 아니라 돈도 없었다. 나는 안산에서 가장 안 좋은 동네, 친척이 우리를 가엾게 여겨서 빌려준 빌라에 살았다. 그거 아는가? 아파트와 달리 낡은 빌라는 보일러를 틀지 않으면 바닥이 동상에 걸릴 만큼 얼음장처럼 차갑다. 우리 집이 그랬다. 그리고 공부, 외모, 돈. 그 어떤 것도 나에겐 넘을 수 없는 벽처럼 느껴졌다. 나는 19살까지 게임만 하고 살았다. 현실 도피였다. 잠에서 깨서 다시 잠들 때까지 게임만 했다. 편의점이나 고깃집 아르바이트를 10군데 정도 지원했지만 정말 아무 데서도 날 뽑지 않았다. 그러나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으셨다. 아들, 오늘 엄마가 영화관에 갔다 왔는데 직원들이 멋있어 보이더라. 우리 아들도 잘생겼으니 거기 한번 지원해보자. 나는 생각했다. 어머니 눈에만 잘생긴 아들이에요. 저는 세상 쓸모없는 존재일 뿐이에요. 영화관에서 일을 하자마자 왕따를 당했다. 어수룩한 태도에 실수도 잦은 나에게 잘 대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러던 20살 겨울, 안산 도서관이 생긴 것을 듣고 나는 아르바이트를 끝내고 찾아가 봤다. 책을 잘 읽지 않았던 터라 뭘 골라야 할지도 몰라 허둥대는데 갑자기 내 고민이 떠올랐다.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내게 해주는 책 없나? 여자랑도 쉽게 대화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책. 그러다가 자기계발 코너에서 대화법 책을 한 권 뽑아들고 읽기 시작했다. 내용은 간단했다. 자기 말을 하기보단 경청하라는 것. 그러고 나서 다른 대화법 책들도 몇 권 더 읽었다. 공통으로 나오는 내용들이 있었다. 남의 말을 잘 들어주라는 것, 상대방의 말에 리액션을 잘해주라는 것, 어설프게 조언하지 말라는 것 등. 나는 책에 나온 내용들을 영화관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적용해 보았다. 처음엔 대개 고민을 털어놓다가 자연스럽게 상담을 하기도 하고 회식에 끼워주기도 했다. 이때 처음 책의 위력을 실감했다. 어린 시절 나는 게임을 정말 잘했다. 비결은 간단했다. 친구들과 새로운 게임을 하고 나면 나는 집에 가서 게시판에 올라온 공략집을 몰래 읽었다. 나는 게임에도 공략집이 있듯이 인생에도 공략집이 있는 게 아닐까 생각하게 됐다. 게임 공략집은 웹사이트에 올라와 있지만 인생의 공략집은 바로 책이라고 생각했다. 안산중앙도서관에서 2개월간 200여 권의 자기계발서, 심리학 책을 읽기 시작했다. 당시 나는 독해력도 부족했고 머리도 나빴다. 그래서 중학생이 읽을 법한 쉬운 책들을 훑듯이 읽어나갔다. 그러다 마음에 드는 구절을 만나면 모두 노트에 적었다. 나는 신기한 감정을 느꼈다. 평생 책이라곤 읽지 않고 살아왔는데 하루 종일 책을 읽고 있자니 그런 내 모습에 취하게 되었다. 묘한 자신감도 생기기 시작했다.
이 사람들은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결국 해냈네. 100가지가 넘는 성공 스토리들을 계속 읽으니 나도 뭐든 해낼 수 있을 것 같았다. 무의식이 점차 변하기 시작했다. 이제 21살, 다시 대학에 가고 싶다는 열망은 생겼지만 돈도 없고 방법도 몰랐다. 나는 무식하게 독학을 선택했다. 게임 공략집을 보면 상위 1%가 되듯 수능 공략집을 익히면 성적도 단숨에 올라갈 거라 기대했다. 그렇게 1년간 매일 안산중앙도서관을 오갔다. 그곳에서 경제와 주식을 공부하는 사람, 부동산 중개사 자격증을 따려는 사람과 만났다. 이 두 사람은 1년간의 외로운 독학 생활 동안 좋은 친구였다. 두 분은 사회에서 충분히 성공한 사람들이었으며 항상 내가 잘 풀릴 것 같다고 말해주었는데 그게 큰 힘이 되었다. 그러나 수능 결과가 좋지 않아 창피한 나머지 그분들에게 더 이상 연락할 수 없었다. 왜 다시 실패했을까? 나는 끊임없이 책을 읽으면서 환상에 사로잡혀 있었다. 책을 읽고 지식이 쌓이면서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나는 뭐든 해낼 수 있어 하고 착각했을 뿐 세계의 벽은 여전히 나를 가로막고 있었다. 늦깎이 대학생으로 전북대 철학과에 입학한 23살, 나는 현실과 이상의 괴리 때문에 때로는 자살 충동까지 느끼곤 했다. 하지만 그런 와중에도 절실하게 생각한 것이 하나 있었다. 성공한 사람들은 모두 책 읽기와 글쓰기를 많이 한다는 점이었다. 그래서 나도 무슨 일이 있어도 하루 2시간씩 책을 읽고 글을 쓰자고 마음먹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이 근거 없는 믿음이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한 것이다. 읽고 듣는 것들이 전보다 훨씬 잘 이해되었다. 무엇을 보든 본질 또는 핵심이 금방 파악되고 스스로 기준이 잡히기 시작했다. 두 번째로 금이 가기 시작한 것은 돈의 벽이었다. 대학 1학년 때 교내 과외 게시판에 게시글을 올렸는데 반응이 좋았다. 당시 전북대 과외 시장은 의대생과 영어과 혹은 수학과의 사범대 학생들이 독점하고 있었다. 그래서 나도 과외 구하는 글을 올리기로 했다. 특이하게 하위권 전문 과외라고 제목을 달고 그동안 내가 얼마나 공부를 못했는지, 그러나 어떻게 영어와 수학 등급을 끌어올렸는지 구체적인 스토리와 방법을 적었다. 그러자 놀랍게도 전화가 빗발쳤다. 주황색 가로등과 달빛이 나를 반겨주는 듯했고 처음으로 세상이 나에게 손을 내민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마지막 벽이었던 외모에서도 큰 변화가 일어났다. 당시 나는 중학교 동창 지한이와 함께 살고 있었다. 중학생 때는 별로 친하지 않았지만 책을 잔뜩 읽던 21살에 만난 지한이는 정말 대단하다고 느껴졌다. 이제까지 몇백억대 넘게 성공한 사람들을 수도 없이 만나봤지만 아직 지한이만 한 천재는 거의 보지 못했을 정도다. 우리는 영혼의 단짝이 되었고 매일 철학과 예술에 대해 토론하곤 했다. 어느 날 지한이는 철학과에서 가장 괜찮은 남자가 너라는 말이 나올 수 있도록 지침을 내려주었다. 지한이는 입는 것, 먹는 것, 말하는 것, 거의 모두를 뜯어 고쳤다. 거꾸로 말하면 나는 정말 여자들이 싫어할 만한 짓은 다 하고 있었다는 뜻이기도 했다. 지한이와의 약속 이후 나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 애초 철학과에 지원할 때 나는 철학이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을까 기대했다. 하지만 대학에 와서 본 철학과 교수님들은 행복해 보이지 않았다. 대학 내 정치적인 문제로 갈등을 빚거나 시간 강사를 대하는 모습을 보면 평범한 사람들과 다를 바 없었다. 나와 지한이는 같이 사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고 영화 소셜 네트워크를 떠올렸다. 그 전까지 사업이란 적어도 몇 억씩 투자금이 들거나 큰 사무실에서 시작해야만 하는 무서운 것인 줄로만 알았다. 그런데 그 영화를 보면서 돈이 전혀 없어도 사업이 가능하다는 걸 깨닫게 되었다. 그동안 2년간 2시간씩 책 읽기와 글쓰기를 놓지 않았다.
새로운 걸 받아들이고 본질적인 것들을 찾아 연결하는데 최적화된 상태였다. 우리는 2개월간 각자 최선을 다해 사업을 준비했다. 지안이는 웹사이트 제작을 공부했고 나는 마케팅과 심리학을 연구했다. 사업과 마케팅 분야는 전혀 몰랐기 때문에 책을 30권 정도 쌓아두고 읽어나갔다. 역행자 7단계 모델 같은 건 아직 없었지만 모르는 분야에 들어갈 때 책을 20권쯤 읽으면 남들보다 훨씬 빨리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다. 우리는 초대박이 날 줄 알았다. 하지만 충격적이게도 아무도 상담을 신청하지 않았다. 그 다음날 아침에 문자가 하나 왔다. 19,000원이 입금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다음 달 3천만 원을 벌어들이게 된다. 사업이 커지면서 우리는 각자 역할을 나눴다. 자금 관리와 회계, 경영 등은 지안이가 맡기로 했다. 나는 주로 상담 글을 작성하거나 상담을 진행하고 연구하는 일을 맡았다. 최고 재무 경영자와 최고 기술 경영자로 갈라진 셈이다. 우리는 이후 3년간 재택근무를 하면서 각자의 일에 전념한다. 나는 나대로 그 업계에서 전설적인 인물이 되었고 수많은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이론을 정립해 재회심리학이란 걸 만들게 되었다. 끝없이 통찰력을 요하는 작업이었기에 자려고 누워서도 독창적인 해법을 연구했다. 덕분에 문제 해결 능력이 많이 향상되었다. 세상에는 안 풀리는 문제보다 고민하면 풀리는 문제가 훨씬 많다는 걸 깨달았다. 이런 깨달음과 적극적인 두뇌 사용은 이후 다른 창업에서 다시 중요한 자산이 된다. 하지만 지안이와 나는 겉으로는 사이가 좋아 보였지만 우리는 서로에게 불만이 쌓여갔다. 나는 사업을 공격적으로 펼치길 바랐지만 지안이는 보수적으로 하길 원했다. 그리고 나는 창업 초기 외에는 경영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주도권을 잃은 상태였다. 무엇보다 이때까지 군대에 갔다 오지 않았다. 불안한 나와 지안이 사이에 제3자가 개입하면서 우리 관계는 틀어지기 시작했다. 결국 사람은 제 그릇만큼의 돈을 모은다. 우리는 늘 눈앞의 목표를 염원하면서 살고 그것만 달성되면 모든 게 해결될 것처럼 생각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지안이와 나는 여러 오해가 쌓여 결국 갈라섰다. 나에겐 다른 동업자가 생겼다. 새롭게 사이트를 열어서 마에 3천만 원 매출을 바로 달성한다. 2015년 2월 1일 29의 사업 수익을 거의 챙기지 않은 채로 군대를 갔다. 첫 휴가를 나와 보니 회사가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동업자와 직원들이 나를 배신한 정황을 포착하고 두 번째 휴가를 나와 결국 모든 사업을 정리한다. 스트레스 때문에 강직성 척추염이라는 난치병을 얻고 군 병원에 입원하여 6개월간 누워 지냈다. 난 이 비참한 처지가 어쩌면 단련의 계기가 될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다. 아니, 그렇게 생각하기로 했다. 이렇게 병원에 있게 돼서 하루 종일 책만 읽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 것은 신이 주신 기회다. 병원에 입원한 6개월 동안 나는 끊임없이 책을 읽었다. 이때 읽었던 책 중 하나가 일본 최고의 부자 입문서로 알려진 부자의 그릇이다. 이 책을 읽고 나니 내게 벌어진 모든 상황들이 순식간에 이해되었다. 이 책에는 그동안 겪었던 시행착오가 스토리화되어 있었다. 지안이와 일을 하면서 3천만 원의 순수익을 냈지만 650만 원밖에 못 가져간 것, 다른 동업자와 일하면서 모든 재산을 잃고 사업체를 빼앗긴 것은 불운 때문이 아니었다. 그들의 문제가 아니라 그저 내 그릇이 작아서 물을 부어도 흘러넘쳤던 것이다. 군 병원에서 매일 실천했던 독서와 글쓰기가 재활에 큰 도움을 주었다. 나는 점점 더 지식과 생각의 힘에 매료되어 갔다. 30살에 병든 몸으로 제대한 나는 가진 게 없는 백수였다. 그러나 여러 싸움을 거치면서 획득한 지식을 갖고 있었다. 어떤 문제가 닥쳐도
최적의 공략집을 찾아낼 자신이 있었다. 신이 보낸 시련들 앞에서 주저앉는 대신 그걸 밟고 크게 올라서는 역행자가 되어가고 있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으로 결국 31부터 아무 일 하지 않아도 매월 5천만 원을 버는 구조를 만들었다. 33, 한 달 순수익 8천만 원을 돌파하기 시작했다. 자청이라는 닉네임으로 유튜브를 시작해 16만 구독자를 만들고 은퇴했다. 34, 사업이 커지면서 직원들을 대규모 채용하고 35, 메인 회사를 비롯하여 총 6개의 사업과 4개의 지분 투자 사업이 1억 이상의 자동 수익을 만들어내고 있다. 그리고 소식을 통해 지한이와 다시 만나면서 인생의 동반자로 지내고 있다. 이제 나는 그 무엇에도 제약받지 않는다. 사람들은 내게 행복하냐고 묻는다. 제 조건에서 불행하다면 오히려 이상한 일 아닌가요? 정말 행복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셨나요? 작가가 자신의 긴 이야기를 한 이유는 이 스토리를 통해 독자들에게 무의식의 균열을 내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성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고 생각해요. 그럼 본격적으로 역행자 7단계 모델을 따라 가보겠습니다. 역행자가 되어 다들 자유를 꼭 얻었으면 좋겠어요. 다음 편부터 역행자 처음 단계인 자의식을 해체하는 과정으로 갈게요. 지금까지 이 영상을 시청하신 여러분은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이 될 것입니다. 이상 신압으로 책방이었습니다. 안녕.